코너를 돌게 되면 액티브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휴. 와우.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즐거움을 줘요. 저한테. 안녕하세요. 모빌리티 전문가 그룹 모비티의 멘투 드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태생이고요. 한국의 전기차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하나, 뒤에 두 개, 3륜 형태의 전기 모빌리티예요. 시티카 형태로 볼 수 있는 게 앞에는 굉장히 좁아 보이시죠? 바로 폭이 1m밖에 되지 않아서 두 대를 나란히 차선에 세울 수도 있고요. 이 차 자체는 네덜란드에서 실제적으로 내연기관으로 유명했던 카버 모델이 한국의 전기차 기술이 만나서 3륜 전기 모빌리티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카버 모델 외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버는 3륜답게 그레이드도 딱 세 가지예요. 엔트리, 중간에 럭셔리, 최상위의 프리미엄. 여기 전시된 두 대의 차량은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개방감 좋은 하드탑, 완전히 투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스쿠터 타시면은 막 비 맞고 눈 오고 이러면 운전을 못 하잖아요. 하지만 이 3륜 형태의 모빌리티는 이렇게 개방감 좋은 유리 글라스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좀 살펴보시죠. 일단은 앞쪽을 보시면 저희가 아는 바이크 형태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앞쪽에 바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 자체 보시면 굉장히 디자인이 바이크하고 너무 비슷한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측면을 쭉 따라오는 순간 도어가 있기 시작하면서 약간 차량의 형태하고 비슷합니다. 멀리서도 카버임을 알아볼 수 있는 이 데칼까지 붙어 있고요. 단 럭셔리 모델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트림 이상부터 구매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버, 여기에 카버 이렇게 두 가지로 카버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쪽에 아까 3륜 부분 얘기 드렸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스포티하게 드러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리어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스포일러가 있어서 굉장히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나고요. 어떻게 보면 레이싱카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램프류 자체도 그렇고 뒤에 있는 이런 바 형태들도 굉장히 견고하면서 빠르게 달려나갈 것 같은 스포츠카 형태를 보여줍니다. 자, 제가 이렇게 N 로고를 꼈듯이 이 카버도 스포티한 옵션을 가진 에디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액티브 에디션이라는 건데요. 이 차량하고 이 차량하고 그레이드는 같은데 약간 디자인이 좀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바로 휠의 컬러가 은색 그냥에서 블랙 컬러로 조금 더 스포티하게 바뀝니다. 블랙 컬러로 바뀌니까 여기 있는 스프링하고의 이 대조가 더 강렬하게 다가오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R 로고 자체가 레드 컬러로 좀 스티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 문을 딱 열자마자 이 차는 스포츠 에디션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요. 아반떼에도 없는 빨간색 시트벨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스포티하면서도 재밌는 느낌이 나도록 차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고 스포티하고 디자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기역학적으로도 굉장히 흐름이 좋게 돼 있어서 차가 잘 달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승에 대한 느낌은 이따가 바깥쪽에 오렌지 컬러를 좀 탈 거예요. 이 차량들의 컬러는 딱 네 가지고요. 여기 있는 그레이, 여기 있는 블루, 그리고 화이트, 그 다음에 네덜란드 하면 오렌지 군단, 오렌지 컬러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오렌지 컬러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그럼 시승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컬러!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버의 컬러는 이렇게 화이트 컬러, 아까 블루 컬러 보여드렸고 저게 옐로우 컬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황 컬러 앞에 있는 이 블루 컬러의 트렁크 공간을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키로 안전하게 열리게끔 되어 있고 이게 고정이 되지는 않아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잡으셔야 되고, 여기에는 백팩 2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 뭐 여행용 가방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서 짧은 거리의 여행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충전 형태인데 현재는 220V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거 보고 청소기, 진공 청소기랑 좀 비슷해요. 이렇게 당기면 이게 줄이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속 충전기가 많고 이런 형태의 충전기가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는 좀 충전기 보급이 많이 된다고 했고요. 이 콘센트하고 이렇게 물려서 완속 충전이랑 변환하는 젠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제공해서 충전을 용이하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충전하는 시간은 3.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3시간에서 4시간 사이면 충분히 완충을 하고요. 완충을 했었을 때 요금은 대략적으로 한 2,000원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완충을 하고, 완충을 하면 충분히 100km 이상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에 100km 이상 가는 차가 거의 없는데, 이 차량들, 카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100km 이상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충전이 콘센트를 꽂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용이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도 마음에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공공장소에서 충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젠더를 통해서 조금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버의 실내로 이렇게 들어와 봤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앞부분은 약간 바이크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핸들 부분은 과거의 이 스포티한 핸들의 유명사였죠. 모모 핸들하고 좀 비슷한 느낌으로 스포티하고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엑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 역시 차량의 컨셉하고 동일하게 좀 되어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중간 트림인 럭셔리 모델이어가지고 위에 유리가 개방감이 조금 덜하지만 앞부분 자체가 이렇게 3면이 유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개방감이 나쁘지는 않네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쪽에 되어 있고 블루투스를 연동할 수 있는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히터는 여기서 온오프하게 되어 있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이 뒤쪽에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뒤쪽에 되어 있다고 해서 에어컨이 안 시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 공간이 좁기 때문에 에어컨하고 히터가 충분히 이 공간을 데워주고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적당해가지고 두 개 다 키지 않아도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앉아서 시승을 좀 해보면서 이 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버 시승 시작하겠습니다. 카버는 좀 바이크하고 비슷한 게 여기 이렇게 키를 꼽아서 시동을 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돌리시면 전원이 들어오고요. 스타트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테스트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오퍼레이팅이 됐다라는 삐 하는 소리가 납니다. 자, 안전벨트를 좀 먼저 매고요. 바이크하고 다르게 안전벨트가 이렇게 있어서 조금 안심이 좀 된다고 해야 될까요? 문을 살짝 닫고, 자,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 자체는 버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는 앞쪽에 있어서 이렇게 풀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립니다.
그리고 여기 D 버튼을 누르고 주행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행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카버 자체의 주행감은 약간 자동차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턴 시그널 램프 소리 들리시죠? 이런 부분들은 차량을 움직이는 방식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기차 다움을 좀 가지고 있어서 초반 가속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차량의 최고 시속이 60km로 좀 제한이 된다는 부분은 조금 아쉽게 다가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간 트림인 럭셔리 트림이고요. 아무래도 바이크하고 자동차의 접목이다 보니까 차량 자체에서 소음이 살짝은 들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다움의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오픈 형태의 바이크가 조금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닐 모터에서 들리는 사운드 자체도 조금 들리는 편이고요. 대신 정차했을 때는 바이크와 달리 엄청 조용합니다. 내연기관차하고 완전 다르죠. 진동과 소음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에 있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하면 사운드가 아주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사운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스피커가 2개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악을 들으신다면 바깥쪽까지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륜 형태고 원래 내연기관에 있었던 카버 자체가 제일 유명했던 건 바로 액티브하게 리어가 움직인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실내에서 찍는 인캠으로는 좀 확인이 안 되시겠지만 이따 밖에서 찍은 영상 보시면 이렇게 뒷부분이 이렇게 틸팅 되어서 40도까지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자체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자체가 재미가 있다 라는 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차가 재밌는데 60km 제한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성능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24년 정도가 되면 시속 100km 이상이 나는, 아무래도 그때쯤이면 차량으로 조금 인정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0km라는 속도 제한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핸들을 움직이면 차 자체가 약간 틸팅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의 이 코너링 성능에서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한 코너가 아니기 때문에 느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지금 우회전을 한다든지 좌회전을 한다든지 이럴 때 느끼는 이 재미는 어떤 차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미가 있는 3륜 모빌리티, 시티형 모빌리티, 그리고 우천이든 눈이 오든 뭘 하든 간에 이 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행하실 때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코너를 좀 한번 돌아볼 텐데, 코너를 돌게 되면 액티브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와우,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즐거움을 줘요. 저한테 차 자체의 움직임이, 무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렇게 코너를 돌 때 재미를 주는 차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경주에서 이렇게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차량을 대여하는 여행 서비스가 곧 런칭한다고 하니까 카빙이라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재밌게 경주를 돌아다녀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달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파워풀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전기차다운 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이 바로 60km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승을 하면 할수록 즐거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코너를 움직일 때 약간의 무빙이 있어서 더 재미를 준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고요. 개방감 자체는 사실 프리미엄 모델로 가면 뒤쪽까지 유리여서 되게 좋은데,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플라스틱 커버로 되어 있는 럭셔리 모델인 게 조금은 아쉬워요. 그리고 지금 틴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약간 열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서 겨울에도 뭐 그렇게 많이 추울 것 같진 않네요. 제가 트위지나 이런 다른 여타 경쟁차를 지금 한번 좀 타보고 싶기는 한데,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다른 차량들보다는 이 차량이 좀 메리트가 있게 다가옵니다. 바깥 소음도 이 정차시에 그렇게 많이 들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겉 형태를 봤었을 때는 더 많은 소음이 들어올 것 같은데, 소음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조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은 아직은 살짝 프로토타입의 느낌이 조금 들긴 합니다.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내장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이 비상등 버튼 자체도 조금 빈약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버튼류도 프로토타입의 느낌이 좀 납니다. 다행히도 뭐 열선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랑 와이퍼에 워셔액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좀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 뒤쪽에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소프트탑 모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프트탑 모델이라든지 프리미엄 모델의 글라스 루프라든지 이런 걸 열게 되면 오픈카의 개방감과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한 달 유지비가 아까 들어보니까 한 6만 원 수준이면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의 메리트가 이런 데서 있구나. 전기차의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보조금까지 나오면 1,000만 원의 언더에서 이렇게 이 차를 사실 수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승을 좀 끝내봤는데 길게 오랫동안 타봤어요. 타본 결과 이 차량의 카버만의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카버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요. 조만간 전기차 누리집에 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카빙이라는 서비스도 경주부터 오픈한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태생의 3륜 전기 모빌리티 카버를 이렇게 시승도 해보고 투어도 좀 해보면서 즐겁게 좀 즐겨봤습니다. 경주에서 이렇게 짧게 즐겨봤지만 앞으로 수도권에서 이 차량들을 좀 가지고 재미있는 시도들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뭐 예를 들면 카고 모델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kg까지 탑재 가능하고 피자가 20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을 좀 이용해 볼 생각도 있고요. 뭐 골프채도 실리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카버를 가지고 다양하게 도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타보니까 뒤쪽에서 느껴지는 이런 재미가 좀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출력이 더 나오고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모비티의 멘투 드라이브였고요. 다음에 더 재밌게 카버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